필리핀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섬은 작고 무인도이며 어떤 섬은 거대하고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대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필리핀의 미친 수도를 벗어나서 먼저 다른 섬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갈 거예요. 필리핀에 도착하고 나서 이곳이 나의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살고 싶은 곳이죠. 섬에서는 정말로 위험이 매 순간 도사리고 있어요. 어쩌면 약간 미친 상어가 나타나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떨어지는 코코넛이 상어보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화산 폭발은 팬데믹 이전에 있었어요.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는 독감 같은 필리핀에서는 저렴하지만 백인에게는 특별한 가격이 있어요. 좋은 진 한 병은 180페소입니다. 리터짜리 200루블이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내가 필리핀으로 가는 동안 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해주세요. 어디서나 나는 가자!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남. 나는 사람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나를 항구로 2시간 걸려요. 그동안 창밖에는 필리핀 도시의 가난한 지역, 논밭, 어촌 마을이 계속해서 보였어요. 필리핀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도로가 꽤 괜찮은 고속도로처럼 보여요. 하지만 운전 스타일은 여전히 필리핀식이에요. 우리의 거대한 버스를 한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멈춰서 우리 운전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여기서 경찰이 우리를 멈췄고 경찰관이 버스를 사방에서 사진 찍었어요. 버스 동승자들이 러시아어로 뉴스를 읽고 코미디 클럽을 켰을 때 나는 더 놀랐어요. 항구는 바탕가스시에 있어요. 도시는 어때? 거대한 필리핀 마을에는 허름한 오두막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해요. 교통수단은 트라이시클과 지프니 같은 변종들 뿐이에요. 항구에 도착하면 짐을 들고 있는 승객들에게 바로 도와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자신의 도움에 대해 $2를 요구하는 사기꾼이에요. 페리 티켓을 매표소보다 2배 비싸게 팔아요. 여기 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해요. 필리핀의 섬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려하면 해상교통과 항구가 여기서 주요 이동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항구는 작은 공항처럼 보이는데 가격도 그에 맞게 비싸요. 필리핀 사람들에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비싸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승객들은 바닥에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실에는 비행기 출발 직전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속 탐지기와 군용계로 철저히 검사를 해요. 폭탄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마약이요. 여기 폭탄이 있다고 농담하지 말라는 경고. 분명 그런 이 보안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주변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디서나 사람들의 명단을 수집해요. 나는 이미 3번째로 어딘가 내 이름과 성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여권과 대조 안 해요?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웃의 이름이나 고양이 이름 누구든지 적어도 돼요. 그들은 그게 뭔지 이해 못할 거예요. 내 페리는 크고 빠르지만 이상하게 이름이 블랙마운틴이에요. 중국에서 조립된 거죠. 화장실에는 바닷물로 가득 찬 양동이가 있고 불편해요.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페리에 미친 에어컨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나는 더 많이 갑판에 서 있어요. 더군다나 섬에 가까워질수록 해변 바위 그리고 그 외의 아름다움이 시작돼요. 하지만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필요하고 첫 발을 내딛자마자 나는 첫 번째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냥 도착했다는 이유로요. 바로 호텔 예약 확인서를 요구해요. 그냥 텐트는 아마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Hotel booking confirmation.
이건 내가 코스티와 스쿠터를 그는 가족과 함께 섬에서 6개월 살고 있어. 문명에서 벗어나 휴식하러 왔는데 여기 머물게 되었어. 내 생각에 이곳은 천국 같아. 그곳은 살고 싶은 곳이야. 나는 하고 싶습니다. 너의 아이와 아내가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말이야. 이 물소리로 햇살이 비추는 이곳에서의 삶은 아름답지만 이 지역은 지루해질 수도 있어. 부정할 수는 없어. 현대 세계에서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좋을지도 몰라. 각자의 인생의 어떤 시점마다 평일은 지옥 같고 주말은 지역에서 보내는 것 같아. 그게 뭐야? 이게 더 현실적이죠. 물론 저는 그냥 누워서 보관하고 싶을 뿐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이제 이해하셔야 할 텐데요.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했을 때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나는 그냥 여기로 왔어. 해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져왔고 2개의 야자수 사이에 걸어놓고는 그냥 누워서 젠장, 오늘은 여기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 친구들은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 그 근처의 유일한 도시는 푸에르토 갈레라야. 이게 그거야. 이 지역에서 유일한 신호등이야. 그리고 그나마 큰 가게도 하나뿐이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것, 심지어 옷도 거리에서 팔거든. 많은 집들이 초록색으로 덮여 있어. 도시 밖 어딘가. 우리는 많이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최근에 2척의 요트가 침몰한 것 같아. 여기 있어. 옆으로 누워 있어. 카페 안에는 우리의 이름을 겨우 발음하는 웃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이 있어. 그 후에는 그들에게 힘들어. 콘스탄틴, 그들은 듣고 있어. 콘스탄틴 왜 그런지 사람들이 나를 스페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많아. Что хозяин Виктор и русскоговорящий. Но насколько это достоверная информация? Его никто не видел. 여기서 먹어요. 가을이 아니야? 왜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 경치가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멋져. 우리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는 이비자야. 그리고 이 카페는 이비자의 아침을 떠올리게 해. 코스티는 러시아인이고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서 필리핀을 선택했어. 확실히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 이건 비자 문제야. 즉 여기 비제관에서는 문제 없어. 전혀. 너에게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 돈을 국가 재정에 넣으면 문제 없어. 환영해. 너의 아는 사람들 말고 어디에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 물론 가게에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위치에서는 거기에는 주로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예를 들어 거기에 친구들이 왔어. 러시아에서 캄차카에서 온 것 같은데,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들은 일본에 가서 보트를 샀고 여기로 왔어. 그리고 여기 지금 그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아는 공통의 지인들이 있어. 그들과 대화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초대했어. 그래서 우리는 보트 타고 놀러 갔고 모두 서로 인사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모두 서로 아이들이 함께 가는 곳이 있어. 거기서 영어 수업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현지인들과 함께 수공예 같은 것도 해. 미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이걸 해냈어. 미로는 몇 년 전에 필리핀으로 이사했고 이미 작은 호텔과 프리다이빙 센터를 열었어. 호텔에는 그녀의 보트가 몇 척 있어. 우리는 처음에 중앙아메리카 쪽을 조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도 봤어. 여러 나라에서 살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본 결과 필리핀에 가장 잘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여기에는 완벽한 수중 세계가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프리다이빙을 위한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육지에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즉 예를 들어 이집트에는 매우 아름다운 수중 세계가 있지만 위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은 과일과 채소가 더 저렴하고 수면 위의 경치가 아름답지만 수중 세계는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영어가 공용어이고 비자 정책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손님들은 주로 러시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살다가 이 섬에 남기로 결정하고 집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 방이 없어요. 오늘은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아, 대단해. 그래서 손님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 주에는 많은 캐나다, 미국, 호주가 있었어요. 주로 러시아인들이죠. А вы откуда? Из какого города? С Киева? Класс. Я из Кишинева. Недалеко. У меня подруга из Приднестровья. Круто.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는 마을에 살기 시작했는데 고양이들이 걘 너는 가고 이렇게 야옹하지 마. 유전자! 걘 일어나서 밥 먹어? 이건 개나 하지만 이건 지역 고양이야. 그럼 그는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 그가 조금 아픈 것 같아. 자, 나머지 고양이들 부탁해. 고양이 몇 마리야? 어떤 말이? 엄마는 마을에 살며 고양이한테 뼈 줬어. 그리고 그녀가 새끼를 낳았어. 당신들이 그녀를 먹였으니 이게 당신들의 새끼예요 라고 했어. 불임 수술 후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가 고양이를 잘 대하는 걸 알아차리고 길에서 새끼 고양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거 버릴 수가 없어. 방의 분위기는 최대한 리조트 같아. 와, 파도가 정말 시끄럽네. 그냥 해변을 걷다 보면 코코넛이 굴러다녀. 우리 사과는 가을에 정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여기서는 코코넛이 자라. 너희 머리 위로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아. 나는 진짜로, 아니 이건 위험해. 내가 앉아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야. 코코넛은 보통 비가 올 때 떨어져. 왜냐하면 물기를 머금어서 무거워지거든. 그들은 수분을 흡수해서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떨어져.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코코넛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들었어. 사람들이 그걸로 죽는 거야. 하지만 우리 고양이들은 작아. 나는 이제 그 생각만 해. 하지만 코코넛 대신 다시 내 카메라가 떨어졌어. 새우? Боже мой. 코코넛은 정말 최고야. 이건 신선한 코코넛이야. 아니 여기 두 개의 껍질이 있고 이건 이미 껍질을 벗긴 코코넛이야. 이제 작은 구멍만 남았어? 만들고 빨대를 꽂아. 걸로 숟가락으로 옮길 수도 있어. 아니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먹어.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무료 코코넛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 주변에 필요한 일상 용품이 정말 없어. 로자다에서 배송을 주문할 때 예를 들어 불안가를 적으면 그게 전부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그가 너에게 전화하고 너는 그에게 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려고 해. 그리고 나서 그는 이미 기억해. 이 친구는 집에 살고 있어. 스펀지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도착했어. 먹어야 해. 스펀지를 사러 가야 해. 한 가게, 두 가게, 세 가게, 다섯 가게에 갔어. 나는 갔었고 다른 도시에서 사람을 만났어. 2시간 거리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 병원도 있고 이민사무소도 있어. 거기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완전한 욕조는 드물게 만나는데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해. 나는 친구와 이야기했어. 가장 먼저 내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 욕조가 있어? 나는 휴가 때 욕조에 누워있는 걸 좋아해. 내가 집을 보고 본 바로는 이건 꽤 드문 일이야. 여기는 친구들이 주로 음식을 사는 시장이야. 지역 생선 파리를 쫓아내는 거야. 이런 특별한 장비로? 그리고 저렴한 게는 킬로그램에 $2짜리 개야. 내가 말해줄게. 이 시장은 정말 깨끗해. 아시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는 심지어 쥐도 안 돌아다녀요. 여기서 뭐 사세요? 새우 구름이. 가져가자. 소고기를 우리는 여기서 How much? 550. Но она накинула мне за белое лицо или нет? Да, мы можем взять за 450 спокойно. А местные еще дешевле? И да, абсолютно. Филиппино прайс называется слово,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Вот. Ты приходишь, мы такие раз, рыбку покупаем. Точнее, перед нами рыбку покупают, тунец, раз ему по 150 отдали. Мы такие подходим, нам 300. Я такой, брат, что случилось? Он такой, sorry, this is Filipino price. То есть он так напрямую, да? Типа, я тебе не продам, ты ж белый. Ну ты ж можешь заплатить. 얼굴 보고 판매자들은 즉석에서 가격을 만들어내요.
카페에서 에스프레소가 65였어요. 3일 후에 가니까 그들이 120이라고 하더라고요. Ну, типа, вчера же было там 60. А, ну хорошо, 60. Ну, типа, ну ок. Ну, то есть, как-то так принято. 괜찮아. 사실 이건 그런, 뭐랄까, 정말로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리고 현지인처럼 현지인들을 위해 장면을 얻는 꿀팁이 있어. 이렇게 관광객 가격 인상을 피하려면 말이야. 하얀 얼굴. 그 사람을 정말로 모른다면 그 기회는 제로와 같아. Ну, Люда, если там ты мой бро, все такое, не канай. Ну, практически, по моему опыту,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시장에 가고 다이빙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오락거리가 별로 없어.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 그녀는 물론 어느 순간에 지루해했어. 저는 이제 막 이 증상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나는 완전히 충격 상태였어. 나는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했어. 나는 정말 좋았어. 즉, 우리는 최근에 마닐레에 있었고 거기서 일주일 이상 살았어.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내는 지루해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순간을 찾았어. 아내는 다양한 연습을 시작했어. 그녀는 거기서 호흡 연습과 요가를 했어.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해변으로 가고 있어. 풀을 뜯고 있어. 시장에서 상인들은 자기 아이들과 함께 외국인들을 기다리고 있어. 여기에는 관광객들이 모여. 이건 필리핀 사람들이야? 아니면 누구야? 사실 다 그래. 여기서 우리는 필리핀 미인 대회에 한번 갔었어. 어떤 카페에서 열렸어. 여기 작은 한국 마을이 있어. 나는 그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여기 주로 한국 사람들이 살고 그들은 패키지 관광객으로 여기로 오거든. 해변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 모두들 쉬고 술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 예전에는 여기 더 즐거웠어. 하지만 카페들이 문을 닫았고 관광객들도 거의 오지 않아. 봐, 이런 오두막들도 있어. 이건 모두 팬데믹의 결과야.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필리핀은 입국과 출국을 막았거든. 그냥 여기 즉 경제가 정말 많이 침체됐어.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논의했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멈췄어. 필리핀 사람들의 주요 활동은 섬에서 어업이지만 일부는 관광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 지역에는 심지어 매춘으로 유명한 도시도 있어. 그들은 어떻게 관광업으로 전환했어? 가족은 호텔에서 일하거나 낚시를 해. 그 도시에는 매춘부들이 있어. 에르타 갈레리에는 2개의 관광 명소가 있어. 하나는 해변이 있는 화이트 비치고 다른 하나는 이곳은 다이빙 센터와 다양한 종류의 바가 있는 사방이라는 곳입니다. 밤클럽도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곳 근처 마을에서 첫 달을 지냈어. 하지만 거기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거기 정말 아름답고 조용해. 거기 정말 좋았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았어. 나는 나중에 필리핀의 매춘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래, 우리 섬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 게다가 그의 지형이 정말 아름다워. 그는 수평으로 잘린 것처럼 반도와 함께 해안선이 있고 수직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고 높은 산들이 있어. 이 아름다운 곳에 부유한 필리핀 사람들도 별장을 지었어.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접근할 수 없어. 저기 덤불 속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 그리고 가끔 여기에는 요트로 오는 주인들이나 헬리콥터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점은 그들이 해변을 막지 않았다는 거야. 해변은 공공이에요.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바로 흘러드는 산속의 작은 가을을 건너고 있어.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첫 번째 가족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 패디는 부모님과 함께 여기 왔고 지리를 공부하며 여행하는 꿈을 꿔. 이 모든 목록 중에서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 Вот здесь, ой, в Аргентине. Ты хочешь побывать в Аргентине больше всего? А почему? Что ты знаешь про нее? Ну там красиво, там хороший воздух, водопадов много, очень. 그 남자는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고 다른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이미 친해졌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응, 내게 숙제를 내줘. 나는 숙제를 공부했어. 내 친구는 누구? 나는 정말 많은 친구가 있어. Кира, Ариша, Саша, Лиза. 외국인 중에 정말로 친구가 혹시 있어? 친구 있어. 나는 캐나다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이미 떠났어.
너 그와 영어로 이야기했어. 너는 잘 말해. 네? 여기 사람은 적지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요. 예를 들어 사반 근처에 러시아어를 하는 주인이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 있어. 그의 가족은 1979년에 소련에서 이민 왔어.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남편은 캐나다 사람이고 그들은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 소녀, 여자, 여성. 그들도 사반에 살고 있어. 역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섬의 교통수단은 적절해. 여기 택시는 아예 없어. 삼륜 괴물을 잡아야 하고 매번 가격을 협상해야 해. 이건 일종의 투크투크인데 여기서는 주로 트라이시클이야. 이건 오토바이 옆에 작은 부스 같은 게 있는 3륜차야. 2대의 오토바이가 있고 하나는 그 부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예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는 300페소에 갈 수 있어. 우리가 내부에서 이야기할 때 작은 장소들은 보통 50페소야. 너는 거기에 또 탑승할 수 있어. 4명이 거기로 탑승할 수 있어. 트라이시클에는 뭔가 로맨틱하고 멋진 게 있어. 그래서 차 타고 마을에서 바베큐 하러 가고 있어. 저녁에는 코스티 집이 즐거워. 정원에는 모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웃들이 이 사람은 카잔 출신의 비탈릭. 우리는 시식하기 시작해. 우리는 가지 샐러드를 먹고 있어. 필리핀 거야. 이건 파란 완두콩이야. 으깬 감자. 그거 진짜 꼭 먹어야 해. 뭔가 생각나네. 완두콩. 이건 우리가 어제 물을 줬고 오늘 이미 싹이 났어. 오이 어떤 방사능이 있는 것처럼 정말 거대한 오이야. 지름이 엄청나. 그럼 매일 모이거나 이틀에 한 번 모일 계획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없어.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어. 그래. 날씨가 좋으면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수영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모두 거기서 그렇게 소리쳤어. 이웃들이. 비가 올 때 우리는 우울하게 앉아 있었고 지루해하며 뭔가를 생각해냈어. 카드, 게임. 리듬이 이미 필리핀 스타일이야. 확실히 필리핀 스타일이야? 필리핀 시간 확실히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겠지.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서. 하지만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전히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살고 있지. 내 친구가 최근에 왔어. 그는 아직도 KPN 모드에 있어. 즉 그는 여기서 약 2주 정도 지내고 있어. 그는 그런 사람이야. 우와! 해야 해, 일해야 해, 뭔가 더 해야 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어. 모두 괜찮아. 진정해.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필요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뭔가 놓친 게 있어도 괜찮아. 우리는 방금 도착했어. 거기서 항상 레스토랑에 가. 화이트 비치에서 우린 그런 상황에 있었어. 레지미 투르스에. 나다다. 저녁에 술 한잔하고 아침에 수영했어. 너는 그런 방식으로 겨울을 보낼 수는 없잖아. 맞지? 이건 휴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너는 깨닫고 이미 다시 적응하기 시작해. 특따라 뭐 먹고 있어. 아저씨 보백에 말해.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취미로 코코넛 잼을 테스트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시식했어. 12가지 종류의 다양한 코코넛 잼이야. 이건 정말 바로 부드러운 필리핀에서 온 거야. 아주 마을은 작지만 정말 국제적이야. 이 작은 가게는 일본인들이 열었어. 이웃 중에는 유럽 사람들도 있어. 여기 바로 모든 이웃들이 우리의 독일 친구들이 모여 있어. Hello, gentlemen. How are you? Very good. Very good. каждый вечер идут пивасик пьют. собираются. 모두 정말 친절해요. 거기 한 아저씨가 있는데 정말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오토바이로 소음 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마을 중앙에는 거대한 농구장이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이곳이 성지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농구와 당구를 즐깁니다. 어디서든지요. 여기 배구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반하는 여건을 가진 몇몇 소녀들이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행사가 정말 많아요. 결혼식, 종교 모임, 온갖 종류의 결혼식, 세례식, 파티 모임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시티데이가 열렸었는데 이 섬의 챔피언십이었나요? 즉 12월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각 마을의 응원단과 함께 정말로 진행되는데 심지어 산속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정확히 있어요. 꼭 링에 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큰 집에는 여러 러시아어 사용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안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녀는 온라인 심리학자로 유럽과 러시아의 고객들과 필리핀 섬에서 직접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2개의 침실이 있는 우리 집은 소박해요. 여기 침실과 작업 공간이 있어요. 여기요. 그리고 어린이방이 있어요. 그리고 놀이 공간이요. 그냥 어린이방이요. 그래서 12,000페소면 방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거실과 주방이 있는 방이에요. 거기에는 화장실과 욕실이 있고 세탁실도 있어요. 여기 몇 평 정도 되나요? 70평. 80. 딱 보여요. Ну, где-то так, да. 여기 에어컨이 있네요. 못 봤어요. 네, 저기 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후가 정말 좋거든요. 태국이나 베트남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아주 편안한 온도고 낮과 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도예요. 여기 밤에는 23, 24도의 바람이 불어요. 그거 정말 좋네요. 낮에 30도 이상이면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항상 느껴져요. 네, 들려요. 사실 한 번도 켤 필요가 없었어요. 물은 한 달에 350페소가 나오고 정유는 1,500페소예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나오는 거예요. газопровода тут, конечно, нет. Газ в баллонах. 가스통 1,000, 아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수돗물은 정확히 어떤 품질인가요? 현지인들이 물은 마시지 않는 게 좋고 끓인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Поэтому вот такие вот бутылки, они всем развозят по 40 песо по 35 вот за баллон. 그러니까 그들은 서비스가 있어서 페소를 부정하고 여기로 가속과 도착하면 그녀는 이미 집에 있는 거예요. 섬에서는 특별히 비싼 물건을 살 수 없어요. Многое везли с собой. А где игрушки твои? Есть все-таки. Это вы что, чемоданами везли или тут покупали? Да, и так, и так. 가방 책 실어 왔어요. 여기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Это самое ценное. Гречка и книги. 야, 그리치카. 메밀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구할 수 없어요. 저는 코코넛 잼이 보완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과일이 모든 생활의 단점을 덮어줘요. 가장 소중한 건 정말로 망고예요. 정말로. 아직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끝났어요. 비건식 맞죠? 네. 망고, 바나나, 코코넛 밀크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시아 나라에 오면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Это купить блендер и формочки для мороженого. Вы этим занимаетесь активно, д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고 첫 달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2주 동안 살다 보니 이미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나나, 코코넛 밀크 그리고 망고요. Кокосовое молоко и чиа. 모스크바에서 컵 하나에 300루블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 치아 씨앗이 100페소 들어있는 봉지가 있어요. 여기 큰 우유팩이랑 맛있는 치아 씨앗이 들어있는 큰 봉지가 있어요. 힘있게 들어있어요. 60 песо. 네, 와 소치를 사는 게 좋겠어요.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당신과 함께요. Вы его наморозили так. Он даже не тыкается. 크렘린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뜨겁게 느껴져요. Не, ну вкусное. Главное натуральное. 우리는 밤의 마을을 지나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다른 다이빙 센터로 가고 있어요. 안토는 필리핀에서 이미 10년을 살고 있어요. 리비르는 원래 우연한 것이었어요. 선택이 꽤 어려웠어요. 저는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투자회사에서 일했어요. 투자회사의 사무실에서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일이 중요해요. 지루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아시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작은 IT 회사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다이빙에 빠졌고 필리핀에 갔어요. 이곳이 제 운명임을 알았죠.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사업을 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태국에서 개업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삶의 일반적인 조건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명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 삶은 거의 시골 같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염소, 닭,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요. 그리고 상어도요. 태국은 그래도 문명이 있어요. 그곳에 압축기는 소음을 내고 실린더가 막힙니다. 근데 압축기가 시끄럽고 통이 막히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서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개의 도시가 있었죠. 안토는 방금 대규모 다이빙 투어에서 돌아왔어요. 필리핀 지도는 간단해요. 여기 필리핀에서 다이빙하기 가장 인기 있는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포르토 갈레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민도르 섬이에요. 이번 시즌부터 우리는 아포리프에도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민도르의 반대편이에요. 힘든 여행이에요. 거기서는 텐트에서 살아야 해요. 거기에는 모바일 신호가 없어요. 바다에 있는 리프예요.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 조직해요. 거기에는 문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다이빙하러 오는 다이버들을 체크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통을 채워요. 그건 참고로 우리가 며칠 내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보호구역이에요. 아마도 가장 인상 깊은 것 중 하나예요. Это его, получается, 3D схема, карта. То есть это все риф, а на поверхности только такая вот верхушка? в открытом море практически, да. То есть надо знать, где он расположен.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чень много акул здесь развелось. Мы вот погружались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и 5일 동안 3번 만났어요. 상어를 직접 보셨나요? 상어를 많이 봤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나요? 그들은 공격적이지 않아요. 상어들은 그리 공격적이지 않아요. 종류에 따라 다르죠. 백상아리는 사람을 공격해요. 하지만 지역의 리프 상어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이 상어들이 공격적으로 변할 때 있다. 어쩌면 어떤 상어가 미쳐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가끔 있어요.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개가 광견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모든 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이버에게는 큰 행운이에요. 만약 그가 그런 걸 보고 극한의 세계에 도착한다면 그냥 구경하거나 카메라로 찍기 위해서만 가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피가 없어요. 영화처럼 뭐 그런 건 없어요. 확실히 상어가 있을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어요. 영화에서 그게 과장되어 있죠. 물속에서의 위험은 상어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지역은 매우 강한 조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룹이 물속에서 정말 힘들고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깊이 끌려가기도 했지만 항상 잘 끝났어요. 세탁기라고 부르죠. 조류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맞바람이 불다가도 그 다음에는 순풍이 불고 내려가는 조류가 있기도 하고 올라가는 조류가 있기도 해요. 재밌어요. 경험이 많은 다이버들에게는 이런 어트랙션이 정말 흥미롭죠. 산호초는 마을 바로 옆에 있어요. до ближайшего сколько в метрах? 50, 30. А, ну то есть вот пешком. 프리다이빙과 스노클링은 어떻게 다르죠? 프리다이빙은 고급 스노클링이라는 농담이 있어요. 수면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프리다이빙은 65m까지 잠수하는 게 더 좋다고요. 즉 공기는 내 폐 안에 있는 것만 무게가 있나요? 거기서 예를 들어 아래로 72m, 위로도 72m죠. 최대 깊이 65m를 알아요. 그는 산호초에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는 지금 스피어피싱, 수중 사냥에 빠져 있어요. 그는 깊은 곳에서 편안하게 사냥할 수 있어요. 이런 스포츠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복잡한 장비가 필요해요. 계속됩니다. 그런 제품이 어떻게 생겼나요? 우리가 잠수할 때, 훈련할 때 여기 이렇게 줄을 묶어요. 이건 우리의 큰 부표예요. 여기 줄이 있어요. 아래에 줄과 추가 있어요. 난방선이 늘어져 보고 선을 따라 다이빙했다. 그 줄을 따라 깊이 잠수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V2B 풀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세계 최고예요. 지금 어디서나 그들을 봤어. 호주에서, 미국에서, 파타고니아에서 어디인지 모르겠어. 자신에게요. 우리 진짜로 가장 좋거든요. 우리는 그들과 여기 독특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벌레들이죠. 그것이 세계를 촬영하는 사진 작가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진 작가들입니다. 그들은 잠수해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것도 누군가 숨었나요? 이건 이런 물고기인가요?
이것은 거대한 두꺼비 고기입니다. 지느러미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위장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해요.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요. 화산 폭발은 팬데믹 이전에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2020년 2월이었을 거예요. 그 섬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에는 섬이 있으며, 섬에는 호수가 있고, 호수에는 바위가 있고, 그게 바로 화산이에요. 와, 이건 멋진 마트리오시카네요. 네. 그리고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기서는 버섯 모양이었어요. 핵버섯처럼 해변에 나가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버섯이 솟아 있습니다. 하늘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가끔씩 깨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강하게 폭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예를 들어 어제 석양이 매우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하늘이 안개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타알이 우리에게 침을 뱉으며 공중에 뭔가를 퍼부었다. 즉, 오늘도 이렇게 뭔가를 내뿜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이 있어요. 모든 섬들이 정말 잘 보이는 날이요. 여기 보탄가스가 있어요. 방금 보셨죠? 보이네요? 어제는 이 섬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얀 안개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터키 이후로 모든 화산들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있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이 모든 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어요. 루피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경계에 있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전반적으로 4년 동안 지진을 여러 번 느꼈어요. 집이 흔들리고 침대가 흔들리네요. 특별히 범죄적인 건 없어요. 필리핀에서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는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없어요. 남편은 필리핀 바다의 바닥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의 목표에 맞는 장소를 찾고 있었거든요. 프리다이빙, 즉 우리는 깊이가 무제한이어야 해요. 강한 조류가 없도록요. 우리는 쓰나미 화산 겨울과 봄의 관점에서 봤어요. 필리핀 여행에서 저는 여러 개의 발행물과 많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인스타그램용 사진이야. 가장 멋진 것들은 거기 최신 소식에 고정되어 있어요. 구독해요. 거기에도 제가 있어요. 오바카르마노프.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필리핀에서 쉽게 기업의 수장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는 처음에 와, 모두들 기업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은 40%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다세대 주택이어야 해요. 외국인은 아파트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어요. 밀라와 남편이 완전히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주요 부분도 필리핀 사람들에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나는 여기서 사장인데 나는 60%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3사람 있고 각자 2개씩 있어요. 그들은 합칠 수 있잖아. 걱정할 것 같아. 걱정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가요? 나는 외국인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고 그녀를 통해 사업을 여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녀가 그의 사업을 압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헤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년 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습니다. 우리는 로지와 호텔, 그리고 다이빙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는가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끔은 확실히 느껴져요. 네. 필리핀에서 가장 저렴한 연료는 저렴한 알코올입니다. 여기서 알코올은 정말로 좋은 진 한 병이 180페소입니다. 리터짜리입니다. 200루블이면 가능해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평균 요리, 비용은 아마도 300페소 정도입니다. 평균 칵테일도 대략 200, 300페소 정도입니다. 필리핀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레스토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술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로로 나가면 그곳에는 좀 더 괜찮은 곳들이 있어요. 좋은 곳들, 심지어 이 맛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의 평균 비용은 100페소입니다. 마닐라가 가까이 있어서 가격이 평균 실버람보다 좀 더 비쌉니다. 보라카이보다 저렴하지만 다른 몇몇 곳보다는 비쌉니다. 섬의 편안한 분위기는 전염성이 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기후에서는 실제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발전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일찍 일어나면요? 그 후 점심 식사 후 한낮에는 반드시 시에스타가 있어야 해요. 이건 정말 신성한 일이에요. 잠을 자다. 그럼 여러분 모두 자고 있군요.
우리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1시간 반의 휴식 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입니다. 그들은 20분 먹고 1시간 잡니다. 여기 어디에 해먹 같은 걸 걸어놓기도 해요. 아, 내가 직접 와서 해먹을 걸어놓고 여기서 잠깐 자고 해먹을 걷어내고 갔어요. 미니 호텔에는 주로 필리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들의 마사지사예요. 일하고 나서 즐거운 기분으로 집에 가려고 해요. 즉,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필리핀 직원이 7명 있어요. 7 필리핀 직원. 작은 호텔에 비해 직원이 많아요. 평균보다 더 지급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는 그냥 웨이트리스와 청소부들입니다. 그냥 리셉션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호텔이 작아서요. 는 건초더미 혼자 일 해낸. 그녀가 모든 걸 해요. 저는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의 급여가 조금 더 높아요. 평균 급여입니다. 교대당 12달러 이상이에요. 우리 직원들, 여자들이 필리핀 전통 음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메뉴는 없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들 만두를 알아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만두,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새는 밥과 함께 나와요. 아이스크림. 이 쌀도 그들이 준비했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소스를 뿌려요. 어떤 거요? 아주 새해에는 주로 러시아 손님들이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랑어 사시미로 만든 셀리오카를 준비했어요. 청어가 없어서요. Дочки иногда варю. Иногда борщ варю. 가끔 필리핀 사람들도 오곤 했어요. 기억나죠? 가족이 부활절에 왔었어요. 그들은 러시아 음식을 요청했어요. 저는 비싸게 요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장이니까요. 접시 하나에 얼마였어요? 250페소요? 안톤에게도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이분은 우리 다이브 센터가 설립된 첫날부터 일해온 직원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지방에 있었고 친척과 함께 떠났어요. 나는 바로 이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언제나 그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필리핀은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라틴 아메리카와는 달리 여기서는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많은 이름과 도시 이름은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남아 있어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름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가르시아, 여기 우리 가르시아가 있어요. 아날린 가르시아. Это кто? Ваш владелец? наш лендлорд.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스페인 이름들. 그런데 코스차는 섬에서 필리핀 치과 의사에게 가고 있어요. 다스톰이 우리를 여기서 소개해줬어요. 여자친구가 자신의 치과를 열었어요. 우리가 함께 갔을 때 그런 걸 보여줬죠. 안쪽은 유럽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최고예요. 그녀와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재밌어요. 우리는 함께 러시아 음악을 듣고 매번 산에 가면 새로운 음악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녀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좋아하는 건 스페리와 미야기 엔스펠이에요. 맞죠? 네, 엔스펠. 왕과 광대는 오지 않았어요. 아르틱이라고 해요. 내가 틀어줬어요. 그녀도 좋아했죠. 나는 그녀의 짧은 영상을 보여줬고 그녀는 그 영상이 몇천 뷰라 놀랐어요. 그때 2개의 치아 치료 중이었어요. 그녀가 와 너는 하나의 치아만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마치 시장처럼 필리핀 병원에서는 백인들을 지갑처럼 바라봐요. 우리는 마닐라에 갔고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투자와 가격을 지불했죠. 그런데 가장 끔찍한 순간은 우리가 거기서 병원에서 하루 도착해서 뭔가 하고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거기서 생명의 위험이 지나갔을 때 이미 어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적절하게 그들이 왔어요. 거기서 초음파를 해야 한다고. 그들은 7,000페소, 이건 거의 1만 루블이야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좋아요, 공식 가격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눈치 보며 어딘가 갔어. 그들은 3,700달러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3일 동안 7달러만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미니 수술이 35,000 페소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동의했어요. 나갔고 50,000이 왔어요. 친구들 35라고 했는데 이제는 5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아질 거예요. Типа вечером будет 70, давайте быстрее. 35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에게 해드릴 수 없으니 그냥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 없잖아. как бы так. вот 이 수술 후에 그들은 거기서 또 돈을 내야 해요라고 하더라고. 좋아요. 우리에게 주세요. 종이에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왜 지불하는지 적어주세요. 그들은 단지 가격과 의료 서비스가 적힌 종이를 가져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게 안 맞아요. 저희에게 적어주세요. 즉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좋아요. 당신은 미니 수술에 5만 원을 지불하셨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현금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현금으로. 맞아요. 또 하나 웃긴 건 약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약은 우리 병원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요. 내려가서 5개나 10개의 알약을 달라고 하자고 했어요. 3,000원이나 4,000원이래요. 배수? 우리는 와, 이게 무슨 약이야? 라고 했어요. 구글링 해보자. 그리고 소녀들은 그들이 병원 안에 서서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 키오스크, 안트코. 잠깐만요. 제가 나갈게요. 그가 나가요. 모퉁이를 돌면 일반 약국이 있어요. 거기로 가세요. 우리가 나가면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서 1,000페소니까 즉 2~3배는 더 저렴해. 이게 필리핀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야. 내가 필리핀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이건 정말로 내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어. 주로 가족 단위로 섬에 오고 이른 시일 내에 아이들을 현지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야 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유치원에 데려갔는데 정말 괜찮고 모두가 아주 좋아했거든요. 밀라에게는 섬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딸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방식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내 딸은 러시아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녀는 주 3일 수업이 있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공부해요. 다른 날에는 숙제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여기서 뛰어다녀요. 그들은 오두막을 짓고 머리 유리 플로이를 해요. 밀라의 딸은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소통하지만 동시에 영어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 내 딸은 거의 영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어를 하는 여자와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이에요. 주 2회, 2시간씩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리자는 한 달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많이 연습했어요. 호텔에서 예를 들어 직원의 딸과 리셉션에서 놀았어요. 그들은 영어로만 대화하고 타갈로그어는 안 써. 그리고 리자는 1년 만에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대략 5월부터 우리에게는 오직 러시아 아이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밀라가 아이를 보낸 현지 학교의 수업이 정말로 너무 쉬웠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딸에게 방정식을 그려줬어요. 어떤 간단한 것들, 예를 들어 x+2는 8과 같고 x는 얼만가요? 우리 필리핀 직원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밀라 몇 학년이에요? 우리는 1학년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고등학교에서만 이런 걸 결정해요. 이건 시골 학교예요. 아마도 마닐라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더 높은 수준의 국제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요. 하지만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어요. Что нам задавали? 바나나를 노란색으로 칠하세요. 아침에 양동이로 씻는 거 잊지 마세요.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지역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집으로 인쇄물을 배포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가서 이전 자료를 제출하고 새로운 자료를 받아오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리핀에 오기 전에 읽었던 것에 따르면 영어 교육은 대도시나 국제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들은 시골 초등학교 타갈로그를 가르쳐요. 직원이 리색의 과제를 도와줬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몇 달 동안 그걸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차라리 온라인으로 러시아 학교에 가는 게 낫겠다고요. 이반의 딸 사샤는 과외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켈리, 어린 필리핀 소녀로 게스트하우스의 공용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영어 수업 가고 있죠. 누구에게 영어 수업을 듣고 있나요? 소녀의 이름은 켈리예요. 네, 그녀의 아버지는 유럽인이고 그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녀는 영어를 꽤 잘해요. 지금 수업은 150페소예요. 여기에는 아기를 위한 인프라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통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힘들어해요. 여기에는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사립대학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이에요. 네, 살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 2주 동안 갔어요. 2주 동안 다녔어요. 수업 하루에 150페소예요. 거기 학교에 다녔어요. 바로 네,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인데 거기 아이들이 다양해요. Русская девочка, одна с Англии, там, по-моему, кореец.
지역 아이들도 이 학교에 돈을 내야 하나요? 네, 이곳은 바로 사립유료대학이에요. 무료 학교는 여기 마을 끝에 있어요. 각 마을마다 무료 학교가 정말로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보낼 수 있나요? 내가 아는 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조건이 있어서 그들이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맡기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정부 돈, 즉 납세자의 돈으로 공부하면 조건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추방될 수도 있어요. 필리핀 외딴 곳에서의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집이 그리워지지 않나요? 고향 정말 그리워요. 물론 그가 정말 그리워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첫 해에 우리가 아직 당신과 함께 살았을 때요. Меня через полгода начало очень сильно тянуть домой, березки, тополя. 나는 러시아에 갔고 거기서 2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그런 건 없었어요. 해변, 바다, 그리고 코코넛. 알고 보니 광고 속 바운티처럼 이사하고 살 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비록 실제로는 많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긴 하지만요. 나는 피곤한 필리핀 오토바이에 앉아 유모차와 함께 이 먼 섬을 떠나요. 그리고 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도록요. 어디에나 있어? 안녕.